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비타민C와 의료계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시작되지만 20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비타민 치료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 임상 실험을 해줄 의사를 찾고 있었지만 미국 내에는 그 의사가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유한 카메론이라는 의사를 알게 되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서 임상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와 의료계의 논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한 카메론,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로서 1966년 히알루로니다제와 암이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카메론은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라이너스 폴링이 썼던 논문하고 책을 읽고 나서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의 교류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공동된 가설을 설정하고 처음으로 비타민C 항암 작용에 대한 임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11월에 스코틀랜드 레빈 병원에서 드디어 비타민C의 임상 연구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한테 10g씩 비타민C를 매일같이 정맥주사를 투여하였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암이 줄어들고 통증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론 박사는 라이너스 폴링이 제안한 이중 맹검 실험을 포기하고 대조건 임상 연구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카메론이 폴링 박사가 제안한 이중 맹검 실험을 실시했다고 하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메론 박사가 치료했던 환자들 100명에게 비타민C 10g을 투여했고 그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 1000명에게는 비타민C를 제외한 다른 치료를 동일하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투여했던 사람들이 생존 기간이 길어졌고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1976년 비타민C 투여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생존 연장을 위한 논문을 보게 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료진에게 비타민C 투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 환자를 받은 1000명의 환자와 분석한 결과 1976년 8월 10일에 1000명의 대조군 환자들 모두 사망한 반면 비타민C 치료받은 100명의 환자 등 18명이 생존해 있었으며 당시 평균 생존 기간은 비타민C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4.2배나 더 길었습니다. 또한 비타민C 치료 환자들은 대조군보다 평균 100일을 더 살았고 더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이 투여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생존이 더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은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은 마지막 400일이 정도 지났을 때 16%가 생존한 반면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았던 대조군은 0.3%만 생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들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유한 카메론은 1978년도에 두 번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발표한 연구를 보게 되면은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환자, 신장암, 직장암, 방광암, 난소암 환자들 이 모든 환자들에서 보게 되면은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이 투여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오래 산 것을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은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이 투여하지 않았던 것보다 최소한 300일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폴링은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NIC에다가 적극적으로 임상 연구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립암연구에서는 거부했다가 폴링의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를 보고 나서는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가 임상 연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는 좀 더 정밀하게 고안된 방법으로서 말기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75명은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고 75명은 비타민C를 투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연구에서는 큰 임상적인 효과는 없지만 약간 임상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연구를 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를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고 모텔 박사의 연구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으로서 인정을 받고 비타민C는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과 메이오 클리닉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연구팀은 비타민C의 정맥 주사를 사용했고 메이오 클리닉 모텔 박사는 경구 투여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한 카메론 박사가 이중맹검 실험을 했다면 비타민C는 지금 현재 인정받는 치료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카메론 박사가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데 의사의 양심상 말기암 환자한테 위약을 투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폴링 박사도 더 이상 카메론한테 이중맹검 실험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1980년대 중반 프리 라디칼 시오리, 유해산소 이론이 발생하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고 비타민C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 암연구소에는 비타민C에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타민C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실제 자신들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효과적인 논문들하고 임상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든 연구가들,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 당신의 연구가 맞았고 당신의 말이 맞았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1994년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비타민C 고용량을 계속 복용하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폴링 박사가 전립선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병약했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93세의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비타민C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